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괭렬이라는 분은 복단대와 청와대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지금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근무 중에 있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 관련 책들도 출판하고 CCTV에서 강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특히 중국인들의 국민성과 관련하여 많은 강연과 책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저는 이분이 중국인들은 국민성을 고쳐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을 참고 삼아야 한다는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관련 글을 보시겠습니다. 왜 중국 축구는 한국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는 사과를 하는데 중국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을까요? 왜 한국인들은 외국차를 선호하지 않는데 중국인들은 외국차를 선호할까요? 왜 한국의 한류는 중국의 수억 명의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 채널에 들어올까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익숙해질수록 이런 의문부호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자신들의 결점을 바꾸면서부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단결력이 좋고 가장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근면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여기에 청결하며 그 진지함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성 변화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저는 그 국민성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고 단지 성격만 바꿔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다사다난한 나라라 중국인들의 성격 기질상에는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처럼 분연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제도나 메커니즘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공한 두 가지 요소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가장 현대적인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완벽하게 민족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한국의 발전 패턴을 보면 근본부터 손을 보고 목표를 멀리 두고 단단한 정책을 세웁니다. 여기서 한국은 교육과 과학기술 그리고 환경을 지극히 중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은 교육과 자원 그리고 환경의 희생을 대가로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즉 한편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잠재력과 치고 나가는 뒷심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 교육의 기본은 국민 개개인의 소양을 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외치면서 줄임배를 잡더라도 교육을 부르짖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교육에 투입하는 노력이 거의 낙후 수준입니다. 개도국 중에서도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한국의 높은 교양 수준과 경제발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모든 정책들이 시행이나 수정이 늦고 미온적이라 문제들이 점점 더 쌓여 심지어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수수방관합니다. 그 예로 농촌 문제, 부정부패 문제, 금융개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의식 결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들의 과단성과 결단력을 배워야 합니다. 일본을 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차도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식민지배 당시를 말하면 모두들 이를 갑니다. 당시의 치욕이나 울분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치욕감은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일본을 따라잡는 성공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의식은 한국이 결코 열등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한국 축구는 세상 어느 팀에도 질 수 있지만 절대로 일본 팀에는 지지 않습니다. 아니, 전 국민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한국 네티즌이 한일전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겨야 조상들에게 면목이 선다. 이 얼마나 강직한 민족입니까? 단단한 암석과 같은 그들의 성격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정신을 보여줍니다. 공안증, 전 세계 5분의 1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팀은 10몇 년 동안 아시아 2류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축구야말로 그 나라의 민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브라질, 낭만적인 프랑스, 용맹한 영국, 중국은 경기장에서 어떤 스타일을 보여줍니까? 중국 축구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의 용맹함에 눌려 다리는 휘청거리고 두려움에 오싹함을 느끼고 한 골이라도 지고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주눅이 들어 공격은 못하고 방어만 하는 골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몇 번을 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신체 능력? 기술? 전술?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감독을 데려와서 이제 겨우 월드컵에 들어갈 수준이 되더라도 앞에 있는 한국팀에 비교하면 그 발전이라는 것이 암담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뛰며 축구를 생명으로 여기며 뜁니다. 시합에서 이긴다면 경기장에서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임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필승의 정신과 승리에 대한 신념 그리고 끝까지 간다는 결연한 결심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외골수 기질과 고집스러운 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성격들은 중국 사회에서는 인기가 없는 성격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성격이 있기에 시합에서 지면 그 수치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지만
중국팀은 매번 시합에서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축구만 그렇습니까? 올림픽, 동계올림픽,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이며 한국인들의 이런 강단과 전력을 다하는 자세는 많은 세계 선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 팬들의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장을 통일하고 하나의 구호 아래 온 세상에 떠나가라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전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팬들을 보세요. 그 숫자는 많지만 복장도 구호도 저마다 가지각색이며 통일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시끄럽고 주변을 오염시키는 인상을 줍니다. 한국 팬들은 경기가 끝나면 주변의 쓰레기들을 모두 치웁니다. 중국 팬들은 경기가 끝나면 사방에 쓰레기 천지가 됩니다. 그 쓰레기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작은 오성 홍기들입니다. 볼리비아에 사는 한 중국인이 온라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 남미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무시를 받았는데 만약 당신이 일본 사람이면 그들은 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만약 한국인이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신과 친해지기 위해 한국 물건 좋다 하는 등 말을 걸고 만약 당신이 중국인이면 비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닭고기가 맛있다는 말만 합니다. 대부분 중국인들은 이곳에서 튀긴 닭을 팔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중국을 무시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3세계 국가에서조차 중국을 이렇게 똑같이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한 서방 국가에서 중국 여행 지침이라는 팜플렛을 통해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 시 다음을 주의하라며 알려준 글이 있습니다. 첫째, 공중도덕이 부족하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니 표를 끊을 때 줄을 설 필요가 없다. 둘째, 준법 정신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셋째,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 손님이 와도 서로 수다만 떨고 있다. 더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거리나 골목길에 위조증서를 만들어준다는 광고가 붙어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나라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며 무시받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인과 30년이 넘게 만나면서 우리를 연구한 미국의 선교사는 중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두 개로 귀결된다. 그것은 인격과 양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바로 진실함의 여부입니다. 한국인은 진실되지만 중국인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실되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진중합니다. 몇십 년 전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자동차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비웃었지만 지금 미국을 보세요. 거리 곳곳을 한국 자동차가 누비고 다닙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면서도 기타 부분들을 절대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법들을 타파하고 사회 곳곳에 존중과 신뢰, 이성과 개성 및 자발적인 경쟁의 분위기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바탕에는 한국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한국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을 넓혔으며 국가의 미래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조국을 위해 희생을 받아 합니다. 그들을 보면 단결, 협력, 애국, 청결, 개방, 학습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는 성격을 결정하며 성격은 반대로 역사를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잘못된 사회제도나 불합리함 또한 고치지 못하며 영원히 낙후된 국가에서 산다는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는 다재다능한 국가가 있었으며 이는 중국인의 성격과 기질면에서 많은 결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칠 아무런 약도 없는 저열한 근성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분연히 앞으로 나아가고 많은 공을 들여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와 악습을 변화시킨다면 중국인의 성격과 기질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국민성을 반성하는 노력은 결국 부조리한 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중시해야 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성부터 민족 전통까지 그 모든 것을 밑받침을 교육에 둡니다. 한 중국인 여행객이 한국의 경주에 갔는데 수많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아이에게 한국의 문물과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런 광경을 중국에서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박물관은 그 입구에 있는 수많은 참새와 박물관 안 물품 위에 쌓인 먼지들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뭔가를 조직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국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들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성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한 자국민의 역사와 문화의 긍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과 역사에 대해 논해보세요. 그들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한국이 발명한 활자문화, 그들의 위대한 문자, 한글, 불굴의 항일 정신을 보여주는 거북선, 민족 영웅 이순신, 안중근, 이황, 이이 등에 대해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역사와 그 자긍심에 충분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한국은 이런 역사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민족 정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화는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전통은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가 아니며 한 민족이 현대화를 이루는 데 동력이 된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자신감을 갖고 생존하려면 깊은 열정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조상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 나라의 현대화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발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으로 풍부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레같이 맹렬하고 바람같이 신속하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꿈을 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각성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장점을 통해 중국의 단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취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